빔의 개념의 시작과 발전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빔의 개념은 1962년에 닥터 잉글바트가 미래의 건축가는 컴퓨터라는 매개체를 이용하여 디자인을 할 것이며 디자인의 요소들이 모두 연결되어 있어서 시공하기 전에 모든 디자인의 문제점들을 수정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개념으로 논문을 발표합니다. 이 논문의 아이디어에 영감을 받아서 1963년 닥터 서덜랜드는 MIT에서 자신의 박사학위를 진행을 하는데 그 박사학위 결과로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이라고 하는 스케치패드를 만들어냅니다. 스케치패드는 굉장히 기념비적인 결과물로 인간 역사상 최초로 건축가가, 즉 인간이 컴퓨터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디자인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그 후에 닥터 찰스 이스트만, 척 이스트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트만 박사가 1974년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현대 빔 시스템의 기반이 되는 프로토타입을 개발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현대 빔의 아버지라고 불리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발전시켜서 1977년에는 빔 객체 데이터베이스 개념, 즉 추후에 설명하게 될 빔 라이브러리의 개념을 더 발전시켜서 Graphical Language for Interactive Design이라고 하는 글라이드를 개발하고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빔의 토대를 갖추게 됩니다. 그 후에 1982년 우리가 매우 잘 알고 있는 오토데스크사에서 최초로 오토캐드를 만들게 되고 2D 드로잉이 전자적으로 실현되게 되고 개발되게 되는 시초가 되게 됩니다. 그 후에 오토데스크의 오토캐드를 면밀히 살펴본 결과 영국의 GMW라고 하는 벤처기업 또는 스타트업 기업에서 조금 더 인터랙티브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보자 해서 루캅스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Really Universal Computer Aided Production System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게 되고 최초로 히드로공항, 런던에 있는 히드로공항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픽 소프트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디자이너들이 디자인을 수월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관점에서 아키캐드를 만들게 되고 그 후에 오토데스크에서 레빗 테크놀로지 코어포레이션이라고 하는 스타트업 기업에서 만든 레빗을 인수하게 되고 또한 라이트워크 디자인에서 만든 네비스웍스라는 것도 인수를 하면서 굉장히 커다란 디자인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로 거듭나게 됩니다. 우선 전통적인 건설 프로젝트에서 어떻게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는지를 알아봐야 하는데 가장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변경입니다. 전통적으로 우리가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기본적으로 발주자 또는 고객의 의견, 니즈들을 문서, 텍스트로 물론 옮겨 적고 그 후에 디자인을 그것을 이해를 바탕으로 만들게 되는데 주로 도면으로 그리게 됩니다. A0, A1, A2 커다란 종이에 우리가 그리게 되고 그리고 그리다 보면 가끔씩 누락되는 것도 있고 이것이 점선인지 또는 실선인지 이제 심볼에 대한 이해가 각 이해 관계자마다 상이하게 다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 변경이 생겼을 때 특히 디자인의 변경이 생겼을 때 많은 이해 관계자들이 각기 다른 부분에 자신의 업데이트를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의 층고를 만약에 높이거나 또는 낮춘다고 했을 때 층고를 높이게 되면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구조 그리고 층고와
바닥 사이에 있는 천장의 높이도 바뀌어야 되고요. 그 천장과 위층의 슬래브 사이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전기, 설비, 기계, 그리고 배관, 여러 가지 것들이 위치를 수정해야 하고 위치를 수정함과 동시에 구조와 접합이 잘 되는지, 간섭은 없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수동으로, 매뉴얼로 바뀐 후에 다시 바뀐 내용들을 취합하여서 문제가 없구나, 간섭이 생기지 않구나, 누락된 것이 없구나, 모두가 동일하게 이해를 했구나를 확인한 후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변경이 생겼을 때에 대처하고 그리고 즉각적으로 의사결정을 만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앞서 방금 설명한 대로 여러 가지 문서들을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다른 버전으로 만들다 보니 굉장히 많은 문서의 버전들이 있어서 버전 관리도 역시 어렵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건설 생산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을 스탠포드 대학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보시는 그래프가 두 가지 그래프가 있는데요. 파란색은 위로 올라가고 오렌지색은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파란색은 생산업, 제조업과 같은 모든 것들이 프로토타입화 되어 있고 그 프로세스가 스트림라인이 되어 있어서 모든 것들이 로봇화되고 공정이 자동화되는 그러한 기초적인 테크놀로지를 바탕으로 생산성이 증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 건설업계에서는 점차적으로 생산성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소통과 그리고 여러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협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빔으로 현재에 구현이 되게 되었고 많은 나라들 그리고 많은 회사들이 도입을 하여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빔의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면이 무엇이냐라고 말을 하면 기존의 전통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는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의사소통을 할 때 굉장히 복잡다단한 의사소통 채널을 거쳐서 정보를 취합하고 또는 분배하고 또는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데 이제 빔 환경이라고 하는 데에서는 빔이 하나의 컨트롤 타워로 존재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정보를 하나하나 담아서 결과적으로 그 안에서, 그 테두리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어떠한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어떠한 정보가 취합이 되었고, 어떠한 정보가 배분이 되었고, 나에게 필요한 정보는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얘기하는 빔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빔은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빔으로 많이 쓰이고요. 그래서 빔의 정의는 국제표준 ISO 19650에 따르면 디지털화된 표현입니다. 우리가 실제 만들고자 하는 건물을 디지털적으로 우선적으로 표현해 내는데 그 표현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디자인을 하고 시공을 하고 운영, 유지, 관리, 보수를 하는 모든 프로세스에 있어서 우리가 의사결정을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reliable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디지털 플랫폼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토교통부에서는 앞서 설명한 대로 국제빔표준과 동일하죠. 계획, 설계, 조달, 시공, 유지관리 등 건설 전 주기의 정보를 통합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생산성과 시공성,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스마트 건설의 핵심 수단이라고 정의를 해놨습니다. 스마트 건설이 요즘에 굉장히 핫한 토픽인데 여기서 이미 빔은 스마트 건설에 일조를 하고 있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달청에서는 이제 조금 더 정의의 내용을 넓혀서 건축, 단순히 건축, 빌딩만 짓는 것이 아니라 토목, 플랜트를 포함한 전 분야에서 시설물의 수명 주기 동안
의사결정을 하는데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디지털 모델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빔은 테크니컬하고 테크놀로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세 가지 정의에서 봤듯이 이것은 프로세스입니다. 전 주기의 정보들을 통합하고 이해관계자들이 그것을 바탕으로 협업을 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도와주는 하나의 디지털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빔의 특성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빔의 특성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는 3D 객체 기반, 객체는 오브젝트이고 객체를 기반으로 한 모델이다. 두 번째, parametric design. 세 번째는 single source of truth. 이 세 가지의 빔 특성이 빔을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빔의 특성 중에서 3D 객체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지금 여기 있는 집에 창호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창문을 알고 싶으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도면과 평면도 그리고 이것에 해당하는 규격 시방서 또는 기술 시방서를 읽어야 합니다. 그러나 빔 환경 내에서는 우리가 알고자 하는 객체, 즉 창문이 되었던 벽체가 되었던 또는 문이 되었던 한 번의 클릭으로 객체가 선택이 되고 선택을 하고 나면 그 자세한 정보가 팝업 창에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공은 어떠한 크기로 되어 있고 그리고 재료는 어떠한 재료가 사용이 되고 그리고 전반적인 치수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 번의 클릭으로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빔 내의 모든 모델들은 이러한 객체들로 그리고 3D의 형상으로 이루어져 있다. 모든 것들이 3D 객체로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특성인 parametric design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투시도로 3D 뷰는 보고 있지만 우리는 조금 더 자세하게 평면도를 보고 싶습니다. 자, 평면도를 열은 모습이고요. 평면도에는 자세한 내용과 그리고 평면 내에 창호들과 문, 그리고 계단의 위치 등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또 하나의 요구사항은 고객은 인면도도 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북쪽에서 바라본 건물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 2층 높이의 집이고 각 방마다 창문이 달려 있구나 하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모습을 하나의 창에 모아서 보게 되면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 방인데 키 방에는 창문이 필요 없다라는 고객의 변경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창문을 없애야겠다 하고서 제가 평면도에서 이 창문을 선택한 순간 인면도, 북쪽 인면도도 활성화되는 것을 보실 수 있고 3D 투시도에서도 동일하게 활성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전통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이 창문을 없애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여기에 빈 공간에 새롭게 수동으로 또는 CAD로 선을 그려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생긴 오프닝도 우리가 메꿔줘야 하죠. 그러나 빔 내에서는 모든 객체들이 서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창문을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생기는지. 자, 지운 상태에서 옆에는 창호가 있고 여기는 창호가 지워졌지만 이 벽에
연속성이 그대로 이어져서 추가적인 변경이나 도면의 업데이트 없이도 우리가 완성된 평면도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면도 역시도 창문에 빈 공간이 자동적으로 메꿔져 있고 3D 투시도에도 역시 메꿔져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관리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그렇다면 창문을 만약에 주문을 할 때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2개였는데 11개로 줄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작은 빌딩이 아닌 커다란 빌딩일 때 창호가 100개가 넘게, 200개가 넘게 있다면 이렇게 세는 게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레빗에서는 일람표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객체의 수량을 카운트를 해줍니다. 자, 보시면 여러 가지 객체들이 있고 그 중에서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그쵸? 창문의 개수이고 여기 보시면 이게 다 데이터, 객체에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들이고 이 데이터들 중에 저는 우선 개수 몇 개가 있는지 그리고 예를 들면 폭 그리고 그 객체에 대한 설명 그리고 유형 모든 데이터를 다 보고 싶다 하면 다 선택할 수도 있고 자기가 필요한 것만 선택하면 그렇게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수를 알고 싶기 때문에 개수를 우선적으로 선택을 했고 그 후에 몇 개가 있는지 총개를 선택하라고 레빗에게 말해주고 총합을 계산해라 라고 말을 한 뒤 일람표가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총 17개가 있죠? 그 말인 즉슨 북쪽 면에만 창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서쪽과 동쪽 그리고 남쪽에도 창문이 있기 때문에 총 17개로 나타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패러메트릭 디자인이라는 특성으로 돌아와서 만약에 17개의 창호가 있는데 내가 만약 게스트 룸을 만드는 것보다 여기에 화장실을 하나 만드는 것이 좋겠다 라고 했을 때 과연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지 그리고 토일렛에 나는 큰 창문이 필요 없기 때문에 토일렛에 있는 창문을 지워야겠다 라고 결정했을 때 말씀드린 대로 토일렛에 있는 창문을 선택했을 때 3D 투시도에서도 창문이 활성화되고 그리고 현재 17개의 창호에서 하나를 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딜리트 했을 경우에 총 16개로 수량도 자동적으로 업데이트 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싱글 소스 오브 트루스는 빔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특성입니다. 앞서 보셨던 3D 객체 오브젝트 베이스드 모델과 패러메트릭 디자인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싱글 소스 오브 트루스 특성이고 다른 말로는 단일 정보 소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보시는 그림에서와 같이 하나의 정보 관리 플랫폼에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거의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취합하고 협업을 통해서 각 단계에 필요한 산출물을 도출하게 되고 그 모든 산출물들이 합쳐져서 최종적으로 실제 건물이 완공되고 준공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통적으로 굉장히 많은 의사소통 채널 때문에 변경 관리가 어려웠다면 이제 빔 환경 내에서는 싱글 소스, 단일 정보 소스에 기반한 협업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모든
핵심 프로젝트 참여자들이 보다 생산적이고 그리고 보다 효과적으로 협업을 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